20대 총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총선에는 첫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인 대구 수성갑의 후보자 TV 토론회가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띤 공방 속에 열렸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인증하는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의 마스터즈 10km 코스에서 일부 기록 측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가득 마련된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지역에서도 시작됩니다. 총선 투표일이 하루가 아니라 사흘로 늘어나는 겁니다. 총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됐는데요. 여야 무소속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전투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내가 가까운 그저 주민센터나 설치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내 시간에 맞게끔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됐는데 총선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139곳, 경북 333곳에서 실시됩니다. 투표율이 선거 당일을 포함해 사흘로 늘어나면서 투표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됐던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투표율이 56.8%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기존에 부재자 투표하시는 분들 위주로 투표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또 홍보도 많이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아마 투표율이 훨씬 더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은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20대 젊은 층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야당에게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새누리당은 안 그래도 지난 19대와는 다른 분위기 탓에 읍소 작전까지 펴는 등 더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죠. 조직 통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굉장히 지금 독려하고 있죠. 당 지지율보다도 떨어지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전 투표를 높이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율과 득표율 흐름이 본투표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여야 무소속 후보들이 사전투표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 갑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한치 양보도 없는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고 선후배간의 두 거물 정치인은 토론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알파시티 안에 뭘 만든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해내실 것인지. 최근에 오셔서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4년 전에 당시에 이항구 의원하고 제가 협력을 해서 당시에 기재부 장관을 설득을 해서 그 지역을 정보통신지구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은 경기도는 살찌고 지방 도시들은 더 피폐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도권으로 사람도 돈도 일자리도 몰려들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걸 공장을 가져가지 않냐. 그건 노무현 대통령 때 가져간 건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저한테다가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가계 부채 해결책이나 메디시티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었지만 지역 경제 문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 유치, 김부겸 후보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대구의 야당 의원 필요성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대구에서 정말 야당 당선자가 없었거든요. 이제 혹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이게 31년 만에 생기는 큰 일인데 이게 지역 발전에 저는
화해 협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화해 협력을 여야 간에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화해 협력을 잘하시는 야당이 왜 두 개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나눠졌습니까? 여야 협력을 그렇게 잘하면 김부겸 후보는 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가 탈당을 왜 했습니까? 여야 협력이 잘 되는데 뭐하러? 그 당시 제왕적 총재 시절 아니었습니까? 오직 했으면 당시 박근혜 의원께서도 못 견디고 탈당하셔서 미래연합 만드셨잖아요.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오후 1시 20분부터는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의 합동방송 연설회를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방 분권 개헌 국민행동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의 모든 총선 입후보자들에게 보낸 질문지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분권 개헌을 주도할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모두 27명이 포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3명이 포함됐는데 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8명, 국민의당 16명, 정의당 10명, 녹색당 2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8명입니다. 한편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 7곡 지역 39명의 총선 후보들에게 사드 배치 관련 정책을 물어본 결과 1명은 사드 한국 배치에 찬성, 7명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양명모 후보가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삭발식을 하고 지금까지의 사과와 반성으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대구선거대책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삭발식에 참석한 윤재옥 대구시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조원진 대구선대위원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42.195km 마라톤 풀코스 거리죠. 일반 사람은 완주하기조차 힘든데 300번이나 완주한 사람이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일요일 영주 소백 마라톤 대회에서 김창수 씨가 소속 마라톤 동호회원들과 함께 42.195km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김 씨의 300번째 풀코스 완주 순간입니다. 풀코스 300회 완주 김창수님 축하드립니다. 올해 59살인 김 씨는 안동에서 고추 중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쉬는 토 일요일마다 전국 방방곡곡의 마라톤 대회장을 찾아다니며 불과 5년 4개월 만에 300회를 달성했습니다. 한 달에 5번꼴로 뛴 셈인데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107회를 뛰었습니다. 뛸 때마다 받은 완주 기록증과 메달에 김 씨의 마라톤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마라톤으로 즐겁게 보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는 주 5일 근무는 또 신나서 신나게 또 근무해요. 9일 동안 매일 풀코스를 뛰는 구연풀에 참가하기도 하고 100km를 한 번에 뛰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도 3번 완주했습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비는 3, 4만 원, 교통비 등 경비를 포함하면 한 번에 10만 원 정도 드니까 300회 출전에 어림잡아 3천만 원을 써야 했지만 다음 참가 대회를 생각하면 늘 설렙니다. 김 씨의 좌우명은 주자불로, 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답니다. 마라톤 풀코스 따지면 950회, 지구 한 바퀴 4만 76km, 그게 목표입니다. 김 씨처럼 마라톤 풀코스 300회를 달성한 동호인은 60여 명, 1000번을 넘긴 사람도 3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마라톤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열린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의 일부 기록 측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아마추어 경기였지만 육상도시 대구 이미지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열린 2016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이 대회 마스터즈 10km 코스에 참가한 김병진 씨는 경기 뒤 기록을 조회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종 도착은 평소와 같이 44분 15초였는데 6.8km 지점은 32분 48초에 통과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이 맞다면 마지막 3.2km를 11분 27초에 뛰었다는 것인데 평소보다 2분가량 빨리 뛴 셈입니다. 이 속력으로 42.195km를 완주하면 2시간 30분대 기록,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아닌 선수와 버금가는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3인분 30초는 제가 평소에 뛸 때는 1km를 거의 전력 질주할 때 속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 3km를 그 정도 속도가 나왔다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또 다른 참가자도 6.8km 구간 기록이 평소보다 2분가량 다르게 찍혔습니다. 취재 결과 중간 기록값은 6.8km가 아니라 7.3km의 기록이었습니다. 올해 코스가 바뀌었는데 기록을 관리하는 업체가 이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H 같은 경우는 코스가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 5km가 맞고요. 매 5km마다 정상적으로 깔렸고. 대구시 체육회는 문제를 인정하고 취재 뒤 해당 기록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올해 10km 구간에 참여한 선수는 모두 9천여 명.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실버 라벨까지 획득한 대회가 허술한 대회 운영으로 마라톤 동호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30년 지기 친구 2명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함께 가입했습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부부나 가족 등 여럿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가 늘면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30년 넘게 우정을 나눠온 이재수, 박정훈 씨. 사회에 진출해 회사의 대표가 된 이들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 나란히 가입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을 딛고 성장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을 항상 지녔던 이재수 대표는 최근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에 어떤 제가 많이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제 행복이 아니고 나눈다는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이불 도매업을 시작한 박정훈 대표도 친구의 권유에 흔쾌히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이제 내가 더 모든 일에 이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덜 어색하고 훨씬 낫네요. 대구 지역 아너소사이어티는 모두 67명. 올해 4월 초까지 14명이 가입해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가입자 18명의 80%에 달합니다. 개인을 넘어 친구, 부부, 가족 등 동반 기부 사례가 늘면서 올해는 더 많은 아너소사이어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많은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나눔 동행이 지역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제 비가 오긴 했지만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북 고령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오늘 개막한 고령 대가야 축제를 소개합니다. 1500년 전 화려한 철기 문화를 꽃피운 대가야 역사가 축제로 재현됐습니다. 대가야를 지키기 위한 박진감 넘치는 전쟁 액션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가야금을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 실게임하면서 가야금을 만드니 정말 재밌어요.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저희도 더 한 번 더 대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좋아요. 2016 대가야 체험 축제는 대가야인들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14개의 연계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매년 주제를 달리합니다만 올해는 용사여 징후를 하라 이렇게 주제를 해서 대가야와 그리고 신라와 백자가 한창 영토 싸움을 할 시기에 그걸 컨셉으로 저희들 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 등 천여 명이 대규모 행렬을 펼치는 대가야 진군 퍼레이드가 토요일 오후 새롭게 선보이고 딸기 체험 행사 등 예년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실내 육상 경기장인 대구시 육상진흥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대구시 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열려 450여 명의 장애학생들이 보치아, 육상, 역도 등 10개 정식 종목과 다양한 체험 종목에 참가해 마음껏 뛰고 던지며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치아는 4개로 나뉘는데 제가 하는 거는 기구를 이용해서 공을 굴리는 경기예요. 긴장돼도 연습만큼만 하면 잘할 거라고 믿어요. 오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다음 달 열릴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대구 대표로서 전국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제44회 보건의 날을 맞아 지역 보건 관련 기관 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이 열려 보건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 취약계층 보건 향상에 기여한 27명의 공로자를 표창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뇨 예방과 단맛 줄이기 슬로건의 의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국은 보건소 단위에서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소방서 신도청 119 안전센터가 오늘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신축 현장 옆에 마련된 119 센터에는 9명의 소방관과 소방차, 구급차가 한 대씩 배치돼 3개 팀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신도시 지역의 화재 진화와 응급구조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칠곡군 지천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인 굴립 지천 어린이집이 오늘 드디어 개원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굴립 지천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48제곱미터 규모로 보육실과 자연체험 학습 공간을 갖춘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보육비를 줄이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지역 청년 고용 권고제로 17개 업체에 지역 청년들의 채용을 신청한 결과 첫 성과로 경북 지역 하천 사업을 하는 9개 설계 감리 업체가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출신 18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지역 청년 고용 권고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도로나 하천 사업의 기본 계획, 설계 용역이나 감리 업체에 지역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9% 떨어지고 경북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1% 떨어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도 전주보다 0.12% 떨어지고 경북의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8% 떨어져 역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고 평균 전세 가격은 0.06% 상승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가 오는 10일 경북 지역 5개 고사장에서 실시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안동과 포항, 구미 등에서 치러지는 이번 검정고시에 장애인과 재소자 80명을 포함해 1,480여 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다음 달 1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자동응답 안내 전화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고령군 대가읍의 한 주택에서 80살 김모 씨와 76살 아내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안에서 나무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며 나무를 태워 난방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복합비료 20kg 한 포대가 11,150원으로 지난해보다 20%인 2,900원 내렸고 요소는 한 포당 9,100원으로 21%인 2,500원이 내렸습니다. 요즘 사용량이 많은 바닥덮기용 비닐값도 내려 길이 500m, 폭 90m짜리가 1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정도인 2,500원 내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